가만히 한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이목구비.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칭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말.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이목구비가 수려하다.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단어죠. 그런데 잠깐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이 순서일까요? 귀, 눈, 입, 코. 이 순서가 입에 가장 잘 붙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단순히 발음 때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네 글자의 순서 안에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통째로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시는 이 단어를 무심코 쓰지 못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을 물음표와 함께 풀어 헤쳐보는 채널 왜 그럴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수백 번은 입에 올렸을 그 단어, 이목구비에 숨어있는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한자 단어 풀이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고 어떻게 세상에서 떠나는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관찰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한국 상갓집에서 왜 그렇게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했는지 그 이유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넨 말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한 인사, 점심때 동료에게 흘리듯 던진 한마디, 저녁에 자녀나 부모님께 전한 짧은 말. 그 말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 말의 행방이 조금은 또렷해지실 겁니다. 먼저 이 네 글자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귀, 눈목, 입, 구, 코비. 한자로 보면 귀, 눈, 입, 코의 순서로 줄 세워져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를 다른 순서로 부른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모기굽이라고 해도 뜻은 통합니다. 구비목이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이 순서 그대로 써왔습니다. 귀가 먼저, 그 다음 눈, 그 다음 입, 마지막이 코. 왜일까요? 단순히 발음이 부드러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순서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정말 정교한 관찰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함께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주 작은 생명입니다. 이 아기는 그 어두운 양수 속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을까요? 눈을 뜨는 일? 아닙니다. 그곳은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이니까요. 입으로 무언가를 먹는 일? 그것도 아닙니다. 영양은 탯줄로 받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 깨어날까요? 바로 귀입니다. 청각은 인간이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첫 번째 통로입니다. 임신 중기쯤 되면 아기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바깥 세상의 흐릿한 소음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태교라는 걸 해왔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따뜻한 말을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죠. 왜요? 아기가 듣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첫 글자가 등장합니다. 귀. 인간이 가장 먼저 여는 감각은 듣는 감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으앙하고 첫 울음을 터뜨리며 빛 속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흐릿한 형체가 어른거릴 뿐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눈을 맞추고 아빠의 얼굴을 따라 시선을 옮깁니다. 보는 능력이 깨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글자가 옵니다. 눈목. 듣고 난 다음에야 인간은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아기는 음마, 옹알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입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저 소리를 흉내내는 정도지만 곧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터져 나옵니다. 입이라는 기관이 본격적으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글자, 입구. 들었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고 봤기 때문에 누구를 부를지 알게 된 그 능력이 이제 입을 통해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는 감각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코, 그러니까 정밀한 후각은 다른 감각들에 비해 천천히 그리고 가장 늦게 자리를 잡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기 때 후각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엄마의 냄새 정도는 아주 일찍부터 알아본다고 하죠.
다만 우리가 이건 무슨 냄새, 저건 무슨 냄새 하고 분별해서 기억하는 그 정밀한 후각은 다른 감각들에 비해 한참 뒤에야 무르익습니다. 네 번째 글자 코비. 이렇게 해서 이목구비 네 글자가 완성됩니다. 자, 어떠세요? 이 네 글자는 그냥 얼굴의 부위를 나열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 순서를 그대로 적어둔 겁니다. 득보고 말하고 맞고. 우리가 매일 입에 올리던 그 단어 안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모든 과정이 통째로 들어있었던 거죠. 옛 어른들이 단어 하나를 만들 때 얼마나 깊이 관찰했는지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반전이 있거든요. 인간이 태어날 때 이 순서대로 감각이 깨어난다면 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그 답은 정확히 거꾸로입니다. 먼저 깨어났던 감각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고 가장 늦게 깨어났던 감각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가만히 한 분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 호스피스 현장에서 오래도록 관찰된 바에 따르면 사람이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감각은 일정한 흐름으로 닫혀간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흐려지는 건 후각이라고 합니다. 코가 먼저 일을 멈추는 거죠. 그 다음 흐려지는 건 미각, 그러니까 입의 감각입니다. 음식을 드셔도 맛을 못 느끼시고 점차 말을 잇기도 어려워집니다. 입이 두 번째로 닫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이 흐려집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빛이 멀어져 갑니다. 보는 감각이 떠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장 끝까지 남는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청각입니다. 귀입니다. 가장 먼저 열렸던 그 감각이 가장 마지막까지 닫히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의식이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곁에서 부르는 가족의 목소리에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거나 눈물 한 방울이 흐르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십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해드리세요. 인간은 들으며 세상에 들어와서 들으며 세상을 떠납니다. 첫 감각이 마지막 감각이 되는 그 묘한 순환이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 어쩌면 이미 곁에 안 계신 분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주 부르시던 그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그 목소리만은 신기할 정도로 또렷하지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열리고 가장 늦게 닫히는 그 문이 듣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이쯤 되면 한국의 옛 풍습 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상갓집에서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 조심해라. 망자가 다 듣고 있다. 어릴 때는 그저 무서운 이야기로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흐름 위에서 다시 들어보세요. 옛 어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떠난 직후에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그 감각이 귀라는 사실을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임종을 수없이 지켜본 어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영정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떠난 분의 흉을 보지 말라. 그 자리에서는 좋은 말만 남겨두려라. 이건 미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장 따뜻한 관찰에서 나온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는 표현이 있고 귓등으로 흘려듣지 말라는 말도 있죠. 유독 귀와 관련된 표현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귀가 인간에게 가장 깊고 가장 오래가는 감각이라는 사실을 우리 언어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눈은 감으면 닫힙니다. 입은 다물면 멈춥니다. 그런데 귀는 자는 동안에도 열려 있습니다. 잠든 아기도 엄마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의식을 잃은 분도 가족의 부름에 반응합니다.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충실하고 가장 오래 깨어있는 감각. 그게 바로 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이목구비여야 했을까요? 왜 모기구비도 구비모기도 아닌 꼭 이목구비여야 했을까요? 이제 답이 또렷해지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입에 잘 붙어서 정해진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인간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가장 정확한 순서로 적어두신 겁니다. 들어오는 첫 문이 귀였고, 그 다음이 눈, 그 다음이 입, 마지막이 코였다. 그리고 그 문은 떠날 때 정확히 거꾸로 닫힌다. 코가 먼저 닫히고, 입이 닫히고, 눈이 닫히고,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문이 다시 귀다. 이목구비라는 네 글자는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담은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보며 이목구비가 뚜렷하시네요 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만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 통과한 4개의 문, 그리고 언젠가 떠날 때 통과할 4개의 문을 그 얼굴 위에서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목구비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가장 짧은 인생론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이목구비일까? 그 답은 인간은 들으며 시작해서 들으며 끝나는 존재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행동입니다. 오늘 안에 한번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말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본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그 말은 결코 가볍게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은 그분의 첫 번째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닫히지 않을 그 자리에 가만히 남아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오래 남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밤의 물음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느낌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더 깊이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함과 호기심의 채널 왜 그럴까였습니다. 감사합니다.